네, 희망봉님, 김희망님, 107109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건강참님도 어서 오시고요. 요즘 또 감기가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 잘 하십시오. 네, 8시 36분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더 메이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하태미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CPI에 따른 반응, 왜냐하면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CPI 발표를 계기로 떨어질까봐, 크게 떨어질까봐 오늘 새벽 장을 다 본 후에 데일리를 썼는데요. 장중에는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놀랐습니다. 보시겠지만 개장 초반에는 좀 밀려가지고 여기가 한 1.1%까지 빠졌었어요. 나스닥이. 그래서 오, 영향을 받나 했는데 쭉 회복을 해서 보합, 네, 0.0%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요, 여전히 상승 추세 쪽에서 긴 아래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낼지 일단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좀 자동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어제 2.9% 빠졌는데요. 렌트카 업체 허즈 아시죠? 허즈가 그 전기차를 6만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만 대를 매각했다. 왜? 고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걸로 하이브리드나 그냥 내연기관차 살랜다. 이러는 바람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그 자동차 관련, 특히 테슬라 같은 게 좀 빠졌는데요. 어쨌거나 전기차를 둘러싼 기류는 여전히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면 놀라운 게 일본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 새해 들어서 지진을 극복하고 그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30년 그 얘기는 이제 사라져야 되겠네요. 네, 대신에 홍콩 H지수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진핑 독재 때문에 중국은 못 믿겠다 해서 자금들이 전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데 지금 일본이 제일 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이 대만인데요.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소폭 상승했는데 대만은 좀 총통 선거를 앞두고 움찔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주말에 제일 중요한 게 대만 총통 선거가 아닐까.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반응도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이 강세, 그다음에 중국은 뭐 결국은 이런 흐름이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죠. 그동안 중국이 고성장하면서 자금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상대적 피해를 봤는데 이제 중국에 다 빠져나오면서 일본도 덕을 보지만 우리도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다 높게 나왔어요. 다 높게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가 예정만큼 빠르게 진행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뭐 좀 이런 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식은 없는데 얼마나 빨리 금리를 내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발표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바람에 나스닥 지수 한때 1.1%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미국 유조선을 이란이 납포를 했다 하는 게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그게 앞으로 국제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국제유가는 계속 하향 추세인데 이제는 지금 홍해도 시끄러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네, 뭐 이게 아프리카고, 그 여기 이렇게 수에즈 운하 통해서 홍해 가는 게 여기 예멘 때문에 시끄러워서, 예멘 반구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시끄러운데,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란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과연 미국이 즉각적으로 석방하라, 풀어내라, 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란이 나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 계속 좀 뭘까, 전운이라 할까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유조선 나폴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그 독재자들 종교를 앞세우고 저렇게 국민을 기관총으로 쏴 죽이면서 국민을 압박하고 위협하고 저짓하는 것 보면 참 마호멧이 저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참 나쁜 사람들 많죠. 독재자들은 명분을 앞세워서 종교를 앞세우기도 하고요. 참 어쩐다고 저런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이란도 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가가 어제 그 콩라디 여사를 비롯해서 이부진 사양 이서현 의장인가요? 네. 이런 분들이 삼성전자 한 2조 2천억치 가까운 물량을 블록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72,716원이 72,700원이네요. 했는데 지금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73,200원. 어제 종가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거나 72,700원이나 뭐 500원 차이네요. 그래서 요 물량들을 외국인한테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갖고 와서 네, 이렇게 금방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1.2% 할인한 가격이니까 이 단타 먹자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런 일부 세력도 있겠지만 그동안 삼성전자를 좀 많이 비워가지고 필요했는데 야 이번 기회에 좀 물량을 채워넣자 뭐 이런 것들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제 지표에는 막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반영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등등 삼성전자를 4,500억 순매도하고 있었는데 이 블록딜을 반영하니까 1조 6,800억 순매수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에 대해서 5,100억 순매도였는데 2조 1,000억대 순매수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어제 수급에. 그래서 장 종료될 때까지는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블록딜 반영하면서 확 돌았었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전체는 3,775억 순매도였지만 이걸 블록딜을 반영하는 바람에 약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거든요. 달러. 그래서 이 달러를 조만간 원화로 바꾸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블록딜은 시장도 큰 영향을 줬지만 외환시장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변화를 줄 정도로 큰 일이었다.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할인율이 컸으면 이 사간 거 당장을 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할인율도 적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도 많고 했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덴터피아님 맞습니다. 기업에는 상속세가 턱없이 높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야라고지 정치인들이 짠머리 굴려서 명분만 내세워가지고 결국 경제인을 자기들이 옥죄기 위한 방법으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상속세가 턱없는 일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일 문제가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대만 총통에 어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대만 총통 선거에 집권 여당과 야당의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민진당은 반중이고 반중 독립이고 국민당은 좀 친중이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동부가 지형도가 상당히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요거를 이번 주 말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또 시장 반응도 봐야 되니까 만약에 민진당이 또 출신이 또 집권 여당이 돼서 총통을 하게 되면 시진핑이 또 난리를 피겠죠. 어떻게 될지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독재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나라도 좀 그 위정자들이 좀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잘만 해주면 참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3만 지금 얼마입니까? 일본 니케이가 지금 3만 5천인데 우리 코스피가 지금 2,500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도 한 2만 5천 가야죠. 코스피가 일본이 3만 5천이면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네, 정치와 언론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12월 CPI하고 삼성과 블록딜 요건 넘어갔는데 지금 양시장 보면 역시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수급도 낮고요. 보면 최근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 개장일 빼고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요.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19일 날 우리 화요일 날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고 어제도 상승 종목이 겨우 조금 많았어요. 그나마 이런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은 최근 5일 동안에 4거래일이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5일 연속 지수가 하락한 유가증권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상승 종목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그래서 제가 분석을 코스닥 시장 중심,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 방향은 여전히 유리하다. 다만 어제도 흐름도 볼 때 시장이 별 내용은 없어요. 코스닥 시장이 이것만 보면 뭔가 좀 화려한 것 같지만 화려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심심하고 좀 지루하고 이런 흐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관련해서 하나 제가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제 카페에서 비트코인 치시면요. 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료가 딱 있어요. 비트코인 지난번 작년 12월에 만든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국내에 업비트가 완전히 그 독보적 점유율입니다. 빗썸이 그 다음이고요. 그 밑에 코인원, 코비코팍스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미미하고 업비트 이 거래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 거래대금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는 당연히 업비트, 빗썸 이런 쪽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게 두나무인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게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이걸 카카오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 같이 큰 회사가 이 두나무 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는 좀 없는 노릇이고 우리 기술 투자, 하나 투자자가 어제 다 상한가 들어갔네요. 근데 하나 투자된 것도 자본금이 워낙 커서 영향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서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최우선으로 우리 정연 프로님께 어제 새벽에 사실은 그제 새벽에 어제 새벽이군요. 어제 새벽에 그 현물 뉴스를 보고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추천드렸었는데요. 두나무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죠. 코인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빗썸인데요. 빗썸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덴트 요거 지금 날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T사이언티픽 어제 강세를 보였죠. 이집트 지금 시끄러워요. 영역 부분적으로. 그 외에는 좀 코인원 같은 거는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2대 주주다. 근데 코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이 좀 워낙 낮아서 그게 좀 이집트 덕은 보겠지만 어쨌거나 컴투스 홀딩스 네, 이렇게 딱 제가 정리를 해드려 놨으니까
그림이 나오시죠. 이런 자료도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늘 제 자료들을 우리 하 대표가 조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잘 활용하자. 제 카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카페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 우리 기술 투자니 이런 몇 종목 코인 관련주 몇 종목 외에는 특별히 뚜렷한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제는 좀 심심했습니다. 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코스피에 비해 코스피 매매할 바에 코스닥 매매하는 게 맞기는 한데 코스닥도 참 상당히 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또 하나 문제가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어제도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거 보고 기함을 하겠더라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튀어올랐잖아요. 그리고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 사람들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요즘도 SNS를 통해서 텔레그램 방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막 날리고 바람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다 때려버리고 이런 소모적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참 시장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좀 그래서 참 주식이 뭐랄까 인스턴트적이고 정신없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참 쉽지가 않다. 어쨌거나 지금은 오늘은 주말이고 대주말 이번 주말도 대만 통통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대만 선거 결과도 보고 그에 대해서 시진핑의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또 우리가 올해 참 기대를 하고 있는 나스닥의 캡티비전 이런 종목은 요즘 흐름을 보면 좀 마음에 드는 게 첫째 이게 나스닥 주식 아닙니까? 그랬을 때만 정통이 어떠고 저떠고 해도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다.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세상이 시끄러우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해칭도 되는 거죠. 우리는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물론 테슬라를 사셔도 돼요. 테슬라를 사도 되지만 테슬라가 어떨지 애플이 어떨지 참 막연하죠. 우리가 거기서 머스크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캡티비전은 우리 하 대표가 있어서 진행 상황들을 잘 조사해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 서학 게임이도 당연히 관심이 넓겠고 주가 흐름도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쭉 가다가 고개를 들고 1단계 상승한 후에 딱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구나 느낌도 들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 대표가 옆에서 계속 조사를 해주니까 우리가 나스닥 주식을 이렇게 기업을 내고 소상이 아닌 나스닥은 참 정보기가 힘들거든요. 미국 증시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 대표 곁에 있으니까 이런 걸 또 회피할 수 있는 것들기도 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소재가 요렇게 생겨먹은 소재군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커터널이라 그러는데 이런 형식을 커터널 방식. 그래서 이 설치할 때 바깥에서 갖다 붙이거든요. 건물 설치. 요즘 유리 건물 커터널 갖다 붙이는데 이 커터널 방식으로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아예 하나의 유리는 고객이 나는 KCC 유리 로이 복층 유리로 해주세요 하면 KCC 로이 복층 유리 사다가 여기다가 LED를 실장을 하고 여기다 눈에 안 보이게 반도체 회로처럼 여기 다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선이 없이 투명함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꼭 CG 같죠. 하지만 투명함을 다 유지하면서도 밤에만 낮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만 뿅 하고 나타나는 이게 카타르 뷰 병원인데요. 카타르 무기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 저런 데 돼 있는 거 롯데타워 이런 데는요. 여기다 각 이런 데마다 바를 벽마다 이래 틈이 있잖아요. 바를 설치해서 하니까
이런 해상도가 절대 못 나오죠. 이 도트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제가 계속 좀 풍성하게 알려드릴, 이달 다음 달에 풍성하게 알려드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캡티 비전도 여전히 관심을 더 두시는 게, 특히 이렇게 대만이 시끄러워 이럴수록 더 좀 우리가 해칭 차원에서도 관심을 더 두셔도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사실이나 외국인도 예상만큼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시장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래서 아침에 멋모르고 사서 물려버리면요, 그날 하루가 굉장히 힘든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쭉 빠져버렸죠. 제주반도체 쭉 빠졌죠. 그래서 요즘은 한번 빠지면요, 제주 반도체 어제 10% 넘게 빠지는 것 같은데, 네, 10% 빠졌군요. 10%가 말이 10%지. 참 하루에 10%씩 빠지면 10% 빠지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정말 올해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3%든 5%든 물리면 무조건 일단 손절매하고, 기업이 좋아도 손절매하고 다시 저점을 본다. 좀 찜찜하면 여차하면 판다. 왜? 주식은 하루에도 골백 번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면 눈 깜짝할 때 10%가 날아가 버리니까요. 참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픈엣지도 그랬죠. 최근에 오픈엣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윗골이 달린 거 하루 변동폭을 보십시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주식시장이 참 힘들다. 잠시 방심하면 금방 10%씩 하루에도 빠지는 장이라서 참 저희가 대응을 참 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왜? 이제는 SNS 시대고, 그제 비트코인도 봤듯이 해킹 세력들이 SEC 같은 데도 해킹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SNS로 퍼뜨리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참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서부 영화 보면 그 은행 강도들 많았는데, 요즘 은행 강도 없지 않습니까? 다 해커들이 사이버로 다 해적기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참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웬만한 종목들은 현금화 하셔서 현금 비중 확대를 하고, 좀 주말에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어떨지, 그에 따라 시진핑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등등 좀 국제정책을 살피면서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짠다. 이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럼 1분 남았으니까요. 1분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 9시부터 계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